게임 산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됐을 때 가장 각광을 받던 산업입니다. 백신 개발로 질병이 멈춘다면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위정현 회장님은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게임 업계의 이슈가 상당히 좀 많고 주목해야 될 소식도 있는데 한번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게임업계 이슈라면 게임 회사들이 3N을 비롯해서 예. NC, 넥슨, 넷마블을 넷마블. 비롯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 거의 다 지금 종료되었고요. 그래서 예. 대략 한 올해 연말 추산으로 볼 때 대략 한 게임 3, 4번 합치면 한 7조 원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예. 것들이 이제 중요한 어떤 이슈가 좀 되었고요. 또 이제 행사로는 최근에 이제 일요일 날 마쳤습니다만 G스타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동안에 G스타 역사상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가, 또는 오프라인으로 했던 행사였는데 이게 이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또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꼽아주신 이슈를 가지고 일단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넥슨하고 NC소프트, 그다음에 넷마블 3N이죠. 3N이 연말까지 매출액이 7조 정도 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도는 전망이 어떨 걸로 보십니까? 지금 올해는 지금 굉장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만 실적을 이제 보게 되면 대략 특히 이제 NC소프트가 아주 크게 늘었습니다만 대략 한 영업이익이 한 70%, 매출이 한 50% 정도 아주 크게 좀 늘었던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게임 업계에 대해서 매출의 어떤 증가를 보게 되면 1, 2분기에는 대폭 증가했습니다. 근데 3분기에는 좀 떨어졌던 전체적인 추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 2분기에는 코로나의 충격이 그만큼 컸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대단히 강력하게 시행이 됐습니다만 3분기에 들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경계심이 약화된 이런 측면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지금 현재 백신과 그리고 이제 치료약 개발이 계속 지금 뉴스가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다면 1, 2분기만큼의 호실적은 향후 좀 지속되기 어려운 거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향후의 과제라면 1, 2분기만큼의 어떤 좋은, 즉 전 국민적인 게임 업계가 게임이 사랑을 받았습니다만 이런 어떤 추이를, 국민적인 관심과 애정을 얼마만큼 내년에도 좀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건 결국 이제 신작의 이슈입니다만 그런 지속하려는 게임 회사의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넥슨, NC, 그다음에 넷마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외에 주목할 만한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게임 회사 또 어디를 꼽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군데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웹젠이나 네오이즈, 컴투스 이런 어떤 중견 개발사들입니다. 개발사 겸 퍼블리싱 회사들입니다만 이런 회사들도 큰 좋은 실적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웹젠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제 분기 매출 1,000억 원을 넘겼고요. 네오이즈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약 한 25%, 그리고 영업이익은 무려 이제 180%가 넘어서는 이런 좋은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컴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이익의 매출이 한 1,300억, 영업이익 한 260억 정도 좋은 어떤 성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컴투스 같은 경우도 매출이 한 10% 정도 늘어나는 어떤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불안 요인 한번 따져보면 그 중에 아마 이 실현돼서 이 우려되는 대로 되느냐 이 부분과는 상관없이 현재로서 아마 가장 크게 걸리는 부분이 코로나19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난 다음에 과연 게임 회사들은 1, 2분기처럼 이익이 증가하거나 이러는 거를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가장 아무튼 궁금할 뿐만 아니라 우려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향후에 결국은 게임 회사들의 지속 성장 가능한 역량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 2분기 올해 1, 2분기만큼의 그런 어떤 외적 요인에 의한 수혜는 향후 어려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게 뭐 사실 인류가 겪었던 어떤 전대미문의 어떤 그 충격이었고 뭐 그 이전에는 뭐 이제 패스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우리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어떤 단기간에 그런 큰 충격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인 환경이 됐었는데 향후에는 그런 어떤 국민적인 어떤 또는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에 대한 뭐 인내도 지금 한계에 다다르고 있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이 되면 게임에 대한 투입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게임을 얼마만큼 즐길 수 있게 좋은 게임을 많이 내놓는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이외에도 몇 가지 어떤 게임 회사들의 어떤 위험 요인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 넥슨 같은 경우 보면 중국의 텐센트에서 무려 이제 6천만 명이 대기하고 있었던 게 이제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었습니다만 그게 현재 출시가 중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도 출시가 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올해 연말이 아니고 특단의 어떤 계기가 없다면 내년이 돼서도 아마 던파 모바일은 출시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 3분의 1 정도의 매출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넥슨의 중심축 하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넥슨은 대단히 어떤 심각한 중국 사업 전체에 대한 리스크를 좀 안고 있습니다. NC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좋은 실적을 보였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바일 게임 중에서 두 개의 축이 이제 리니지 M과 리니지 2M입니다만 리니지 2M이라는 신작이 구작에 비해서 매출이 떨어지는 아주 대단히 아이러니한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신작의 파괴력이 구작보다 약하다는 그런 결론에 간단히 이르게 되는 거고요. 그럼 향후에 출시될 수 있는 뭐 불소 모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게임, 즉 IP를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그러면 이런 어떤 모바일 게임들이 넥슨의 아니 NC소프트의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가 하는 어떤 의구심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두 이제 3N 중에서 이제 두 회사에 비해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넷마블을 가리켜서 3N이 아니라 뭐 2N 플러스 1N 예. 그래서 넷마블은 3N이 아니다. 그래서 예. 2N에 끼지 못한다. 이런 어떤 약간의 어떤 비난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번 실적에도 그게 여실히 이제 반영된 게 넷마블은 현재 자사 IP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다 외부의 IP를 빌려서 예.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 비용의 절반이 IP 수수료입니다. 대략 한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이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런 어떤 딜레마를 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넥슨은 던파 모바일이 중국 출시가 연기됨으로써 중국 사업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고 NC는 신작 게임의 어떤 성공 가능성에 대한 그리고 최근에 이제 MMORPG를 떠나서 모바일 게임이 모바일 게임이 아니라 캐주얼 게임이 강세를 보이면서 약간 그 MMORPG와 의존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작 게임에 대한 불안감 이게 좀 있고요. 넷마블은 자사 IP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는 이런 어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3N은 각각의 이런 큰 나름의 어떤 굳이 어떤 코로나 이외에도 나름의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게임 업계 이슈 말씀해 주실 때 또 하나 꼽아 주셨던 게 지스타입니다. 이 끝이 났는데요. 올해 지스타의 특징하고 그다음에 관전 포인트를 뭘로 꼽아 줄 수 있으십니까? 올해 지스타의 어떤 특징은 오프라인 행사를 온라인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스타 TV를 이제 트위치하고 이게 영상 그 중계 어떤 게임 중계에 대한 미국 플랫폼입니다. 트위치하고 손을 잡고 지스타 TV를 개설을 해서 이제 국내외 송출을 했습니다만 대략 그 한 23만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대략 23만 명 정도가 된다면 오프라인으로 방문했던 그런 방문자 숫자가 거의 얼추 비슷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경우에 아마 방문이 거의 또는 현저하게 작을 것이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불안감을 좀 해소시켰던 그리고 향후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었던 그런 행사라고 좀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성적 자체가 그렇게 놀라운 결과는 아닌 게 과거에 지스타는 이미 B2B가 아니라 B2C의 어떤 이벤트 또는 행사로서의 이미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팬 서비스적인 행사인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즉 그렇다면 게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한두 번 정도는 지스타 TV에 들어와서
보는 이런 계기가 됐을 거기 때문에 어떤 23만 명이라는 것들이 뭐 230만 명이라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만 예. 뭐 그렇게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기존에 B2B로서의 팬 서비스로서의 성격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됐고 뭐 올해도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 뭐 재현됐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지스타에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모았던 게 이제 위메이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됐습니다만 미르의 전설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렇게 유명한 게임이 아닙니다. 근데 미르의 전설은 한국 위메이드가 어떤 개발했던 게임인데 중국의 리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의 물론 뭐 위메이드의 어떤 미르의 전설의 짱뚱 게임이 벌써 200개 이상이 넘는다는 뭐 이런 유명한 게임입니다만 미르의 전설 4 모바일을 출시일 등 세부 정보를 공개했던 게 이번에 큰 어떤 이슈가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이제 대표가 위메이드 대표가 뭐 향후에 NC소프트를 능가하는 좋은 어떤 게임사가 되겠다고 선언을 해가지고 많은 어떤 화제가 됐던 이제 이런 이번에 이제 그런 게임사였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넥슨 같은 경우는 그 컷스벨이라는 신작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번에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향후 뭐 개발 일정 등등을 공개해서 많은 관심을 좀 모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카카오 게임즈도 뭐 또 재미있는 오딘이라는 새로운 게임을 MMORPG인데요. 이제 그 전체적인 개발 일정과 구체적인 정보를 좀 공개해서 큰 관심을 좀 모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아까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올해 연말까지 또 뭐 내년 상반기까지 봤을 때 또 다른 성장 동력,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신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연말하고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대기하고 있는 그 신작 이런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NC소프트는 지금 캐주얼 게임으로 뭐 이제 트릭스타 M이라는 게임을 지금 출시하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는 미래의 전설 4 모바일이라는 아주 큰 이건 대작입니다만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건 이제 우리가 모바일이나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콘솔 장르입니다만 한국 게임에서 현재 이제 콘솔은 대단히 중요한 지금 공략해야 될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검은 사막이 지금 그동안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습니다만 검은 사막의 콘솔 버전이 지금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넷마블의 이거 역작인데요. 넷마블이 지금 상대적으로 2N에 비해서 계속 이제 밀리고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만 넷마블이 지금 야심적으로 내놓은 세븐나이츠라는 아주 크게 성공했던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세븐나이츠 2라는 게임을 이번 연말에 출시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몇 개 아무튼 또 그 이슈도 한번 좀 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추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게임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이번에 애플의 어떤 결정을 보게 되면 글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 한편으로는 대단히 영악하고 애플과 지금 전체적으로 앱 생태계를 보게 되면 구글과 애플이 30%의 어떤 수수료를 일종의 이제 묵시적 담합이라고 비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암묵적으로 30%를 고정시켜 놓고 받고 있었는데 그게 애플이 갑자기 기습을 한 거죠. 그래서 구글이 30% 수수료를 전체 앱으로 확장하겠다고 해서 선언해서 전 세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애플이 어떤 빠르게 이제 구글과 손을 끊고 이탈을 해버렸던 이런 아주 재미있는 지금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좀 내부를 좀 들여다봤더니 이제 제가 영악하다는 좀 표현을 썼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번 어떤 15%로 낮추게 되면 수수료를 내고 있는 업체 중에서 대략 한 98%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체 이 그 98% 개발자들의 앱스토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대략 5%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5%의 이 개발자들이 차지하는 매출을 이번에 30%에서 15%로 절반 정도 떨어졌는데요. 이걸 따지게 보니까 대충 애플이 입게 되는 어떤 매출의 손실이 얼마냐면 대략 3억 7천만 달러. 그렇게 되면 작년 애플의 매출을 2,600억 달러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이 한 0.2% 정도가 감소하는 그런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제로 명분과 실리를 다 챙기는 매출에 있어서는 크게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개발자들의 지지를 얻는 이런 대단히 어떤 영악한 어떤 선택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100억 이상의 어떤 매출의 어떤 수수료인데요. 이제 즉 100만 불 아니 그 100만 연매출 100만 달러를
넘어가는 이런 어떤 게임 회사. 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M 등등의 어떤 메이저 게임사와 중견 게임사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30%를 추가로 낮추는, 즉 100만 불 이상의 게임 개발사들 가운데서도 이런 수수료를 낮춰야 되는 그런 압력을 지금 가할 때가 됐고, 지금 마침 구글이 지금 고립되어서 대단히 어떤 심각한 어떤 고립무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애플과 구글을 동시에 공략할 경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셨습니다.